그것은 내란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0시. 날짜가 바뀌는 바로 그 순간에도 일본의 심장부인 황궁 안에서는 무장한 군인들이 무언가를 미친 듯이 찾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NHK 방송국에도 쿠데타 세력이 들이닥쳤습니다. 네.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일왕의 항복 방송을 막고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패망 직전의 마지막 광기였죠. 아직 도쿄의 밤은 혼돈에 휩싸여 있고 승전국인 미군은 필리핀 기지에서 일본 본토로 향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우리 한반도는 폭풍전야처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고 있었죠. 소련군은 이날 밤 이미 만주를 넘어 한반도 북부 국경에 진입한 상태였습니다. 겉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서는 한반도를 영원히 바꿔놓을 운명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조선 총독부 역시 항복이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있었죠. 새벽이 밝아오면서 모든 것이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조선 총독부였습니다. 아침 6시, 엔도 정무총감이 민족 지도자 여운형 선생을 비밀리에 만납니다. 치안권 이양, 행정권 인수, 정치범 석방. 사실상의 항목 준비 협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선은 태평양 건너 미국으로 갑니다. 서울 시각 아침 8시, 워싱턴 DC는 14일 저녁 7시. 트루먼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공식 발표합니다. 축제의 미국과 달리 일본은 쿠데타 진압과 패전 방송 준비가 동시에 벌어지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결국 오전 11시 내란의 주동자 하타나카 소자가 황궁 앞에서 할복을 하며 쿠데타는 실패로 끝납니다. 그가 막으려 했던 방송이 울려 퍼지기 불과 1시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오 12시 라디오에서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흘러나온 뒤 아나운서의 엄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ただいまより重大なる放送があります。全国の聴取者の皆様、ご起立願います。 지금부터 중대 방송이 있겠습니다. 전국의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주십시오. 일본 국민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신이라 믿었던 일왕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됩니다. 深く世界の体制と帝国の現状とに鑑み、非常の措置をもって自局を収集せんと欲し、ここに終了なる汝親民に次ぐ 하지만 그 내용은 암호와 같았습니다. 열악한 음질, 생소한 억양, 그리고 일반인은 평생 들어볼 일 없는 고어투상이었죠. 많은 일본인들은 항복 선언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싸우라는 격려 메시지로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한반도의 정오 12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벽보를 통해 중대 방송이 예고되었지만 서울 거리는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방송 내용은 대부분의 조선인들에게도 해독 불가능한 소음이었죠. 즉각적인 만세 함성이나 축하 행진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파악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혼란과 달리 조선 총독부는 조용하지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관공서에 업무 중단을 지시하고 핵심 관리들은 기밀 문서를 파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곤정이 곧 들어설 것을 예상하고 권력 이양을 위한 최소한의 통치 기능만 남겨둔 채 사실상의 해산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정오의 혼란이 채 가시지 않은 오후, 라디오 방송의 진짜 의미를 해독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로 평생을 독립에 바쳤던 지사들과 학생들이었습니다. 네, 이들은 입에서 입으로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해방이다. 일본이 망했다. 처음에는 속삭임 같았던 이 말들이 점차 확신에 찬 외침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오후 가장 먼저 기적이 일어난 곳은 바로 서대문 형무소였습니다. 빗장이 풀리고 굳게 닫혔던 철문이 열리자
죽은 줄만 알았던 독립투사들이 비틀거리며 햇볕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옥중에서 해방을 맞은 이들의 등장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해방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들을 마중 나온 가독들과 시민들의 울음과 환호가 뒤섞이면서 서울의 거리는 비로소 해방의 열기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8월 15일 밤, 한반도 전역에 수많은 집에서 등불이 새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일제의 눈을 피해 숨겨두었던 태극기를 꺼내거나 밤을 새워 흰 천에 뿔고 푸른 물감을 들여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35년간 억압된 염원이 담긴 해방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그 시각 여운형 선생이 이끄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일봉이 남기고 간 권력의 공백을 메우고 혼란을 막기 위해 전국의 지부를 조직하고 치안대를 결성하는 등 국가를 세우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해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1945년 8월 16일 격동의 이틀째 날이 밝았습니다. 이날의 대한민국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그야말로 해방의 용광로였습니다. 밤새 만든 태극기가 건물마다 내걸리고 아이열은 할 것 없이 흰옷을 입은 군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함성이 서울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학생들이 경성방송국을 점거하고 우리말로 해방뉴스를 내보냈고 거리 곳곳에 있던 일본의 상징물들이 군중의 손에 끌어내려졌습니다. 35년간의 억압이 단 하루 만에 폭발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오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가 군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선포하고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48시간 동안 한반도는 완전한 자결권을 가진 독립국가가 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수한 환희와 희망의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우리가 해방의 기쁨에 취하있던 바로 그 순간에 한반도의 운명은 이미 다른 곳에서 결정되고 있었죠. 이미 8월 10일 워싱턴의 미군 관료들은 지도 위에 자를 대고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바로 북위 38도선입니다. 한민족의 의사라는 전혀 상관없이 강대국들의 편의에 의해 우리 국토는 둘로 나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8월 15일과 16일 이 숨가빴던 이틀 동안은 압제로부터의 해방이자 가장 눈부신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전과 분단이라는 더 큰 비극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도 그리던 해방의 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불안전한 미래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편에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